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뉴스 이수정입니다. 지난 5월 29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영국 위원회 후반기 경기도의회 도의장 출마 선언과 도의장으로서 추진하고자 하는 경기도 의정에 대한 중점 운영 방안과 계획에 대해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전반기 도의회에서 성과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3선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요, 큰 보람과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제가 농정해양위원회에 소속 위원으로 있으면서요,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농림, 그다음에 해양, 축산, 수산 등 분야를 하고 있는데요. 국가의 기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먹거리를 다루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그전에는 단순 노동시장이라고 봤는데 지금은 이제 안보 식량, 식명까지도 이제 확대되는데요. 국가 생존의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서 이제 제대로 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 예산의 이제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강조되는데요. 농업인뿐만 아니라 경기도민들의 이제 새로운 농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요. 그 와중에 이제 도민들의 먹거리를 위해서는 이제 친환경 농수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서 노력했고요. 그리고 어린이, 건강과일, 간식, 공급업체 등등 차별 없는 공정한 경기 농정 하는데 또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에 대한 신구 창업과 그다음에 농업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 생활 안정, 농업인의 기본소득 등등 여러 가지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평화경제특별위원회를 제가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21명의 의원님들과 같이 남과 북이 서로 공존을 할 경우 같이 공동 번영이라는 주제하에 저희들의 위원회를 설립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남북 판문점 회담 등 좋은 효과를 걷다가 나중에는 북미 회담이 결렬되고 대북 제재가 되는 바람에 많은 활동이 위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잘 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개성공단 입주자들과 물품 전시회, 사진전, 그다음에 접경 지역도 직접 방문하고 전문가들하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남북에 대한 실효성 검증을 위해서 계속 꾸준히 연구하는 연구 결과물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특별위원회가 1년 반밖에 못해서 단시간 안에 할 수 있던 일이 아니었는데 그것들이 좀 아쉬웠고요. 또 하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만료되는 바람에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움이 남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여대 야수의 도의회 구조에 따라 집행부와 견제가 약하다는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합리적인 견제와 비판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편성, 집행을 할 경우는 이제 우리 의회에서는 검증과 그다음에 감시, 그다음에 예산 심의를 철저히 해서 정말 같은 당위에서도 이렇게 잘 되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민들이 염려하시는 견제가 약하다는 말은 조금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후반기 도의회의 중점 사항은 무엇입니까? 후반기는 전반기에 비해서 결과를 매듭짓고 더 완성을 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우리 초선 위원님들이 100분이 넘게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하고 배움하고 그런 것들이 좀 단계라고 하면은 하반기에는 그런 걸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역량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만약에 전반기에는 부지 선정을 했다고 하면은 후반기에는 건축물을 쌓아 올려서 완성 단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의원님들의 모두가 이제 대화와 타협,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계속 소통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도내 교육기관 및 기업 활동의 위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도정 운영을 협력 체계, 그다음에 보안 유지 강화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듯 위기 지원, 그다음에 금융 지원, 대출 연장, 그다음에 공적 일자리 제공, 그리고 그다음에 중소기업과 자영업 뭐 등등 가능한 곳에 모든 정책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딸 경우에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긴급 편성된 제1의 추경안도 심의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농정해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급식업체 피해 농가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학교급식 친환경 농수산물을 꾸러미 사업으로다가 이어져서 계속 생산한 걸 소비할 수 있게 중간 역할도 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 도민들 1370만 도민들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민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골고루 살피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의회 의장이 되면 어떤 회의로 이끌어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반기 의장이 제가 출마했는데요. 이제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역량 강화가 됐다고 보고요. 이제는 전문성으로 바탕으로 꾸준히 성과를 도출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회다운 의회,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한 분 한 분 이렇게 역량을 강화시키는 일 최대한 다해서 저보다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들이 할 수 있게 제가 디딤돌 역할을 하고 도민분들의 내가 직접 민원도 경청하고 발로 뛰면서 도정에 접목을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아무튼 저는 희생하고 봉사하는 의장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본인의 정치 철학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학까지는 거대하지 않고요. 저 소신을 말씀드리면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서를 쓴 게 있는데 사람 사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 그 다음에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글귀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 간의 대화와 사람이라고 압축시키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제 좌우명은 언필은 행필과입니다. 말과 행동이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에 책임지는 자세로. 의원님께서는 그 현장이 답이 있다고 하셨는데 도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민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위축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확대됐는데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빨리 대응을 하고 위기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높은 의식과 함께 우리 도의회에서는 더 발빠르게 도민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듬으면서 섬기는 도의회가 되고요. 코로나 대처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